좋은 아침 맞이하고 계신가요? 부자들의 현지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면스타 김건희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간 시각에서요. 네네. 그동안 여러분 미국의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스북 주가 날아가면서 시총 많이 사라진 것들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의지하던 기술주가 아닌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야 된다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종목들이 급변할 수 있기에 그것의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팡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깨지고 있는 페이스북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슈가 많이 돌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매수, 그렇죠. 매입 계속해서 네. 그렇죠. 성장성, 계속해서 가입을 할 사람들이 이미 다 가입을 해버렸다라는 네. 이런 이슈가 도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팡이 아니라 이제는 AAA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애플이란 얘기,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라는 이런 AAA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이쪽으로 지금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애플 같은 경우 이번 지금 현재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같이 영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완전히 인터넷 쪽이 아니라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쪽 앞으로의 움직임, 아마 4차 산업혁명은 계속해서 돌고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작정 깨지진 않을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리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특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전자상거래 업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던 이 빵 종목들 이제 매수 자금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하고 네, 그렇죠. 성장 속이 좀 둔화되는 것에 대한 대처, 대비 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한국이 숨이 대한민국 턱턱 막힌다라는 상황. 지난주부터 이 서울의 기온이 거의 서프리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의견을 내놨는데 계속 온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민들의 에어컨을 찾아 몰리고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추진하고 있고요. 온열 질환자 수는 2,200명을 넘고 있고요. 거리에는 행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 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에어컨 틀 때 여러분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누진세 부분이잖아요. 이 7, 8월이 지나면 전기요금, 이 폭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런 부분인데 단독입니다. 머니투데이.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200에서 500kW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번에도 한국전력은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한국전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 같은 경우가 32,000원 이하로는 거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거 이하로 가면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이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전기세를 인하해준다는 이런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한국전력을 하락하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어떻게 보면 놀고 먹고 즐기자 이쪽은 좀 좋아질 거고 어찌됐든 우리가 가게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누진세 구간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이거 하더라도 조금 에어컨 많이 틀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 편하게 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폭탄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한두 달만 좀 버티면 되겠는데 누진세 완화 소식 좀 더위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그렇죠.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매우 악재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111년 만에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실적 부분에서도 크게 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전기료는 그대로 손실로 쌓인다라고 하네요. 전력 구입비 30% 껑충 찐 부분 2분기에 대규모 적자 전환으로 한국전력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듯한 그 목소리 나오고 있네요. 더위에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에 이어서 이번엔 미디어까지 주도주 부진에 빠진 코스닥입니다. 미국의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기에 혹시 엔터 업종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넷플릭스는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한국의 제이 콘텐츠리 등 코스닥 지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의 최대 이 고객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는데 넷플릭스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고요. 국내 콘텐츠주가 그동안 넷플릭스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해 왔던 만큼 넷플릭스의 부진이 미디어 엔터 업종 전체 투자 심리를 혹시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이런 업종들입니다. 바이오가 먼저 깨졌고 그 다음으로 다시 컨텐츠가 좀 살아 있었었는데 컨텐츠마저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바로 주도주가 어디 섹터로 갈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무슨 시즌입니까?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군으로 아마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군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군입니다. 어디 바로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쪽 라인이 아마도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이 주도주가 다시 된다면 아마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와 줘야지만 코스닥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뭐 실제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하나씩 코스닥 쪽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업종이 혹시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아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우려가 국내 관련 종목들까지 가시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말씀하신 이 반도체 부분, 네, 코스닥에서도 그렇죠? 네. 실적 살아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그 한국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챙겨볼 필요 있어 보여요. SK이노베이션이 중간 배당을 2년 동안에 연속해서 실시합니다. 이 주당 1,600원이네요, 여러분. 총 1,437억 원. 규모입니다. 주주가치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3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2014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2011년 주당 2,800원을 배당한 데 이어 2012에서 2013년 3,200원, 2015년에 4,800원 이렇게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간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16년에는 6,400원의 배당이었어요. 올해 실적 역시 중간 배당에 무리가 없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8,516억 원으로 100% 이상 증가했고요.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의 달성 3년 연속.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3조 원대 영업이익 전망할 것으로 예상돼요. 최근에 또 유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생각보다 점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많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정유 사업이 많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권을 잡아주고 또 뭡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던 이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정유주들은 뭡니까 바로 고배당주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기 때문에 저점은 항상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하면 어디만 떠올립니까? 삼성 SDI하고 LG 화학만 떠올리고 계신데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숫자에서도 이제는 아마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바로 그 든든한 안정성 바로 이 정유 사업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은 어디서 한다?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좀 그 다른 정유사 뭐 SO일과 뭐 이런 회사들하고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의 역할을 하다가 무너졌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승소 영향 때문일까요? 미국의 제약회사 얀센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램시마 특허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어요.
네, 셀트리온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이번 셀트리온의 승소 소식은 투자자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신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우선은 좀 그동안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너 떡 하나 줄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 떡을 하나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셀트리온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바이오 시밀러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그 구조가 어떻게 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만 더 가면 어떤 시대 150세 시대까지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점점 더 노쇠화되고 전 세계의 인구 구조는 점점 나는 130살이에요. 나는 120살이에요. 형님 이런 식의 하는 이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그 과정을 사는 과정 어떻게 됩니까? 유병장수, 무병장수. 유병장수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정부가 이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바이오 시밀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회사들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앞으로의 이런 주가의 전망이 훨씬 더 창창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크로젠,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오늘은 많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이 마음앓이 했잖아요. 네네. 그것에 비하면 이제 반등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시작으로 스타트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떡 하나 잠깐 주는 것인지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